안녕하세요. 고1 여러분, 봄쌤입니다. 자, 오늘 구조독해 수업은 쌤이 태블릿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천일문 챕터 11, 11강 나갈 차례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지난 시간 쌤이 강조했던 수업 내용이 뭔지 기억에 남아있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자, 쌤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하고 오늘 거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상기시켜보면 to 부정사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나갔었습니다. 자, to 부정사의 다양한 해석,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형용사 수식이라는 큰 테마로 쌤이 5가지를 정리를 해줬었어요. 자,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118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 똑같이 필기해 놨을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니다. 목적이라는 거, to 부정사가 쓰이거나 in order to, so as to 이랬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석이니까 목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봐라 라고 쌤이 팁을 줬었고요. 자,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이었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서 앞에 거를 수식하는 경우였죠. 자, 이랬을 때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어.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석이 됐던 거고, 밑에 나오는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는 사실 비슷하게 이 to 부정사의 내용 때문에 형용사하게 느꼈어, 형용사하게 생각했어,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쌤이 우리 고1 이제 2학기 들어가는 친구들이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라고 별표를 쳤던 게 바로 이 결과의 해석이었었거든. 기억나요? 자, 결과라는 건 앞에 상징적으로 only가 붙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only to 부정사 나오면 무조건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only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목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근데 뭔가 어색하다라고 하면 결과겠구나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남은 걸로는 형용사 수식입니다. 그냥 판단이나 감정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형용사 쓰이고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to 부정사 하기에 형용사 하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별인 difficult, hard, is impossible. 어렵다, 쉽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혹은 두 번째 안전하다, 위험하다, 혹은 마지막 편하다, 편리하다, 이런 식의 형용사가 많이 쓰였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 나오면 이제부터는 쫄지 마시고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으로 때려보고 이상한데 라고 하면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에, 혹은 그 결과 to 부정사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요? 좋아. 자, 그럼 오늘 쌤이랑 같이 힘차게 달려나갈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을 꾸며주는 어구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나가게 될 테마는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1 친구들 아마 분사구문이라는 거 중등부 때도 익히 들어왔었을 거야. 자, 지금 챕터 11의 목차를 한번 보니까 총 6가지 소주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1, 2, 3, 4 파트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쌤이랑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거로 적용을 하면 완전 쉽게 풀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11-5, 11-6은 좀 마지막으로 빼고요. 1, 2, 3, 4에 해당되는 부분을 봄쌤과 같이 한 판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적을 내용이 조금 많아요. 지난주에 to 부정사 정리했던 것처럼요.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여백은 아마 교재 시작되는 페이지에 가장 많을 거예요. 챕터 11 시작되는 페이지에 가장 많을 거니까 그 부분 딱 펴놓고 준비됐나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분사구문 정리 한 판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에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분사구문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자. 자, 얘들아,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의 모양이 있을 때 쓰는 구문이었잖아. 상기시켜 볼게. 자, 접속사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그 뒤에 동사 블라블라 콤마. 자, 그리고 뒤에 다시 주어, 동사,
이어지는 이런 문장 구조였지. 자, 얘들아, 이렇게 했을 때 이 앞에 접속사로 끌려오는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영어에서 부사절이라고 불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접속사 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문장의 주인이 되는 절이다 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부르지. 익히 들어봤단 말이지.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긴 문장 중에서 주절은 워낙 문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거든. 다만 부사절은 수식해주는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짧게 쓰기 위해서 이 부사절의 부분을 짧게 쓰는 것이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짧게 쓸 수는 없을 테니까 정해진 규칙이 있겠지. 기억날 것 같아. 자, 일단은 분사구문 만들 때 첫 번째 뭐를 생략을 하냐면 이 부사절에 나오는 접속사를 생략을 시켜. 되세요? 그다음 두 번째, 다들 들어봤던 거잖아. 두 번째, 접속사 뒤에 나오는 요 주어야. 자, 얘랑 그리고 주절에 나오는 이 주어, 쌤이 구분해서 표기를 할게. 자, 이 두 개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굳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라는 게 있어. 기억나?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야, 얘들아. 지금 문장에서 접속사도 빠졌고요. 주어도 빠질 수 있는 경우야. 그러면 접속사도 없는데 문장에 동사 두 개가 남을 수는 없으니까 부사절에 나오는 요 동사를 분사 형태로 전환을 하는 거야. 아, 쌤 그럼 결국 문장에서 진짜 동사인 정동사를요, 분사라는 준동사로 전환을 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접속사 생략하고요. 안 써줘도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굳이 주어가 같으면 두 번 쓸 필요 없을 테니까 생략할 겁니다. 다만 생략할 때는 주절은 건드리면 안 돼요.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는 거고, 접속사도 없으니까 동사 두 개, 정동사 두 개가 남아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에 있는 동사를 분사로 바꿔갈 거예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얘들아.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가보자. 지금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생략된 접속사의, 지금부터 핑크색으로 쓰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할 겁니다. 해석에 주의하자라는 게 첫 번째 테마가 될 거야. 생략된 접속사의 해석에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요, 쌤, 이 생략된 접속사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거를 알면 쉬울 것 같아. 자, 얘들아, 생략된 접속사 가장 많게는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들이 많아. 해석할 때는 뭐뭐 동안 혹은 뭐뭐 할 때 요런 식의 해석이 많겠죠. 쌤, 접속사 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s 같은 거 있잖아. 얘네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을 거고, as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에니까 while도 있을 거고요. 뭐뭐 할 때 when 같은 것들. 그러면 대부분의 분사구문은 이 a,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블라블라 하는 동안에 주어가 동사에 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많이 나오는 해석일 거야. 알겠죠? 자, 근데 A항 말고 이 부분도 기억을 해놓자. 얘도 꽤 많이 쓰이거든. 이유. 쌤, 이유면 해석 이렇게 되겠네요. 아는 것 같은데?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접속사로는 as,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으니까 since도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었고요. because 자주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을 넣는데 뭔가 이상해. 앞에 거 했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입니다 라고 바뀌네. 아, 쌤 그럴 때는 이유의 해석도 있다. 자, 그리고 C 한번 가보자. C에다가는 별표 하나야. 이제 상위 학년 올라갈수록 많이 나와요. 쌤, 시간을 넣어도 좀 어색해요. 왜냐면 앞뒤가 반대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봐. 야, 너가 비록 여기서 멈췄더라도 다른 애들은 계속해서 노력할 거야. 이런 뉘앙스가 나왔어.
그럼 얘들아, 다른 애들이 멈췄기 때문에 너는 노력할 거야. 뭐 이런 해석이 좀 어색하잖아. 무슨 해석이 있냐면 양보라는 접속사도 있어. 선생님 여기서 양보가 뭐예요? 용어 좀 익숙해지자. 양보라고 하는 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해석을 가진 접속사를 양보의 접속사라고 불러. 뭐야 쌤 말만 어렵지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얼도 도 이분도 얘는 짝꿍도 있잖아. 그 다음 이분 if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문장 분사구문으로 나온 걸 해석하려 들어갔는데 앞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다. 그러면 양보 비록 블라블라 하더라도 주어는 동사하구나 라고 해석하면 돼. 안 어렵지. 자 그리고 마지막 쌤은 칸이 부족해서 D 이렇게 적고 D는 별표 칠게요. 하나 더. 자 마지막엔 뭐도 쓰일 수 있냐면 조건도 쓰일 수 있어. 쌤 조건이 뭐예요? 만일 뭐뭐 라면이라는 해석 말이야. 쌤 그러면 if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가정법을 대신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분사구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 쌤 그러면 분사구문 해석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좋을 해석의 순서는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양보, 네 번째는 조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합시다. 생략된 접속사 네 가지 테마 있다. 시간, 이유, 양보, 조건. 자, 이렇게 네 가지. 시간, 이유, 양보, 조건. 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테니까 맞춰서만 해석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 이미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으면 뒤에 나오는 주어랑 같으니까 그냥 해석하는데 전혀 어렵지는 않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을 때, 이때는요, 주어를 생략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지 않으면 당연히 생략시키면 안 되고요. 이 구문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독립분사구문에 주의하자라고 적어 놓고요. 독립분사구문. 자, 요거는 쌤이 뒤에 예문, 실제 책에 포함된 문장으로 조금 더 보여줄게요. 이것만 일단 여기서는 기억해 줍시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으면 주어 생략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 독립분사구문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요 자리에 나오는 이 동사 말이야. 얘를 뭐로 전환하자 그랬냐면 분사로 전환하자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 분사로 전환하자라고 했을 때도요. 분사로 전환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태, 즉 지금 여기 사용된 동사가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생각해서 분사로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뭐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냐면 동사의 시제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때 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건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비교하시면 돼요. 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위로 올라와봐. 그냥 봐. 얘랑 얘랑 이 두 가지의 시제를 비교해서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를 기억을 하란 얘기야. 자, 그럼 쌤 이에 맞춰서 어떻게 그릴까요? 쌤이 표로 그리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케이. 가볼까? 자, 쌤, 태라는 건 능동태 있을 거고요. 수동태 있을 겁니다. 능동태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고요.
수동태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일 겁니다. 자, 그리고 시제라고 하면 단순 시제라고 하는 게 있고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게 있어. 얘들아, 이 단순 시제라고 하면 주절의 시제와 같은 경우를 단순이라고 해. 보통 이 경우겠지. 자, 근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주절보다 한 시점 먼저 벌어진 경우를 뜻해. 그때는 반드시 완료 시제를 사용해야만 해. 알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어떤 모양을 써야 하는구나가 다 다르거든. 자, 이제 들어간다. 중요한 거. 쌤, 시제는 단순 시제예요. 근데 능동태라고 합니다. 단순 시제니까 단순하게 쓰면 될 거 같고. 맞지? 능동태니까 능동형을 써야 됩니다. 그럼 분사면 현재 분사인 ing와 과거 분사인 pp가 있으니까 이때는 능동이니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가 정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순 시제인데 수동태래. 그럼 얘들 어떻게 써야 돼? pp. 과거분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수동태일 때 과거분사를 쓰는 이유는 앞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수동태라고 하면 원래 비동사 뒤에 pp가 붙은 거잖아. 이랬을 때 be라는 원형을 우리가 being이라는 형태로 바꾸고 pp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너무 기니까 앞에 있는 이 being의 형태를 생략해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수동일 때는 뒤에 뭐만 남는다는 거야? 지금 적은 것처럼 pp만 남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는 being이 생략된 거구나라는 걸 신경을 쓰셔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중요한 요 완료 시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일단 have, 즉 having이라는 형태가 앞에 반드시 붙어야 돼. 자, 그래서 얘가 능동형이다라고 하면 having pp라는 형태를 쓸 거고 이게 수동형까지 써야 된다라고 하면 having, 완료 시제니까 having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위에 나오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수동형이니까 having, been, pp 형태를 쓸 수가 있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앞에 나오는 having been도 묶여서 생략되어 버릴 수가 있어. 쌤 그럼 뭐예요? 지금 앞에 그냥 단순 시제일 때도 수동은 pp만 남을 수 있고요. 완료 시제일 때도 수동형이면 pp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pp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일 경우 이 분사 구문은 단순 시제인지 아니면 완료 시제인지에 주의하셔서 봐야 한다라는 것만 까먹지 않으면 돼. 해석으로 봐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pp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은 단순 시제인지 완료 시제인지 주의하는 걸로 하자. 얘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한판 우리가 정리를 끝냈습니다. 바로 다음 걸로 계속 재생하지 마시고 잠깐만 멈춰보자, 얘들아. 잠깐만 화면 멈췄다가 접속사, 주어, 동사, 분사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쌤이 잡아줬던 1번, 2번, 3번의 포인트까지 다시 한 번만 눈으로 리뷰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테마로 쌤 따라 넘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쌤이 말한 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요 분사구문 정리한 거 한 판으로 쌤이 봐줄 건데 가장 첫 번째는 이 접속사의 생략된 접속사의 해석에 주의하자. 요 1번 내용에 맞춰서 11-1을 한번 봐줄게요. 쌤, 11-1을 한번 보니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뭐에 대한 것만 나오네요. 시간에 대한 거요. 쌤,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11-1은 생략된 접속사가
시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쌤,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럼 문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crossing the street 540번 문장이죠. 자, 길을 건너면서 너는 반드시 양쪽을 살펴야 한다. 쌤, crossing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가장 전형적인 분사구문. 두 번째 것도 볼래? 야, 걔네들이 즐거움에 소리치면서 걔네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너무 쉽다. 또 가볼까? 그 방을 들어서면서 나는 불을 켰다. 뭐뭐 할 때 괜찮네요. 자, telling a lie. 거짓말을 하는 동안에 you still seems lie to the truth. 너는 거짓말을 할 때면 남의 진실에 관한 권리를 still 빼앗는 거다. 네가 거짓말을 할 때면 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거다. 너무 쉽네. 546번도 보자. 쌤, 잠깐만요. 얘는 좀 이상한데요? 다른 문장들은 다 ing라는 분사구문으로 시작하고 콤마가 찍혀 있어서 한눈에 보였는데요. 지금 이 문장은 good leaders라는 문장의 주어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make prediction이라는 동사어구가 나옵니다. 분사구문은 어디 있나요? 콤마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게 분사구문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분사구문은 쌤이 아까 그랬잖아. 부사절이야. 이제 문장에서 부사의 특징이 뭐야? 어디에나 들어가도 큰 제약이 없는 게 부사야. 얘도 똑같은 성격을 가져서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는 콤마로 구획만 해주고 사이에 껴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해석을 할 때 콤마 사이에 껴있는 어구가 있다라고 하면 부사 역할을 하는 거겠구나 생각하고 괄호로 크게 묶어버리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괜찮죠?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좋은 독자들은 책을 읽는 동안에 책을 읽으면서 다 괜찮네요. 면서 이해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상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야. 분사구문이 어디에 가 있어요, 쌤? 하고 보니까 앞에 I 추워. Got up. 일어났다. From the table quickly. 완전한 문장이 앞에 나와요. 쌤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이 부분이 분사구문이 되겠군요. 앞에 아니고 중간에도 아니고 완전한 문장 뒤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근데 쌤이 여기다 적어놨어.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구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결과로 해석하자라고 기억을 해놓자. 쌤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구문이 나오면 뭐로 해석하자고요? 결과로 해석하자고요. 자, 이거 고3 갈수록 많이 나와 얘들아. 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봐봐. 내가 테이블에서 빠르게 일어났어. 그래서 knocking over a glass of water. 물 한 잔을 엎질렀어. 자연스럽지. 야, 내가 물 한 잔을 엎질르면서 테이블에 박차고 일어났어. 괜찮긴 한데 완전한 문장 뒤에 붙은 분사구문은 보통의 경우에 결과의 해석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내가 테이블에서 빠르게 일어나서 그 결과 물 한 잔을 엎질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되시나요? 좋아요. 간단하게 시간과 관련된 거 봤고 자 이번에 11-2는 보니까 원인, 조건, 양보라는 말이 나가네요. 쌤이 앞에서 별표 쳐줬던 거. 조건의 해석과 양보의 해석은 이제 고1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자, 그럼 원인, 조건, 양보 중에 어떤 접속사가 생략된 걸까? 한번 문맥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 자, feeling rather ill. 아픈 것을 느껴서요. I decline his invitation to dinner. 저녁 약속을, 저녁 초대를 나는 decline. 감소하다 하면 되게 어색하지? 자, 얘들아 여기서 조심. decline이라는 동사는요. 이상하게 밑줄 그어지네. 자, decline이라는 동사는 얘들아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가 준 부탁을 내가 감소하는 거야. 그냥 안 하겠다고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로 기억해 놓읍시다. 그럼 다시 한번. 자, 내가 아팠으니까 거절했겠죠.
아, 쌤이 앞에 붙은 분사구문, 쌤이 분사구문 계속 이렇게 괄호로 묶을 거야. 이거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내가 아팠기 때문에 저녁 약속을 거절했다가 맞겠네요. 그렇지? 제가 551번도 가볼 텐데 얘는 단서가 보인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뒤에 will find라는 게 보여요. 쌤 지금 will이라는 무슨 시제가 쓰였습니까? 미래 시제가 쓰였어요. 얘들아, 이 미래 시제가 쓰였다라고 하는 건 조건의 해석, 즉 if가 쓰였을 거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 그럼 봐봐. 이 앞에 나오는 turning to the left 이걸 조건으로 해석을 해보자. 왼쪽으로 도시면 네가 만약 왼쪽으로 돌면 너는 너의 우측의 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네. 아, 쌤 will이라는 미래 시제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if가 해석된 조건의 의미로 가시자고요. 됐나? 좋습니다. 자, 553번도 한번 해석 가볼게.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내 조언을 구하러 왔다. 무엇을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 쌤 얘도 뭐로 해석이 돼요? 이유로 해석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투부정사의 부정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기억나니 얘들아? not to. 투부정사 바로 앞에 not을 붙이기로 했잖아. 분사에서도 마찬가지야. 분사에서도 내가 부정을 하려고 하면 이 분사 바로 앞에서 이렇게 부정을 하면 됩니다. So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나의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거 내려가 봅시다. 555번은 여러분들의 책에 밑에 보면 더우냐, 이프냐라는 대립항이 나와 있어. 자, 근데 앞에서 배웠던 거 떠올려봐. 쌤, you will lose. 지금 똑같이 뭐 쓰였어요? will이라는 미래 시제가 쓰였단 말입니다. 자, 미래 시제가 쓰였다라고 하는 건 조건의 의미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됐으니까 생략된 접속사는 if가 될 거예요. 그럼 맞춰서 이 앞에 나오는 분사 구문도 조건으로 쌤이 한번 해석을 해볼랍니다. 가요. 다시 한번 너의 약속을 깨면 break your word, break one's word 하면 약속을 깨다. 다시 한번 네가 네 말을 어기면 너의 약속을 깨면 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조건 잘 맞아떨어지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 자, 556번은 오늘 별표입니다. 가볼게요. 자, admitting that 대절이야를 인정했대. 일부 것들이 take longer to master. 완벽하게 습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좀 힘드네. 그런데도 나는 영어가 꽤 배우기에 재밌다라고 생각했대. 와, 지난 시간 것도 복습이네. interesting to learn이야. 배우기에 재밌다라고 생각했대. 뭐야? 쌤, 지금 이 admitting이라는 요 부분이 분사구문인 건 알겠는데요.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재밌다? 두 가지가 이유로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조건으로 해석하기는 더 아닙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요. 아, 쌤 그랬을 때 얘가 양보라는 테마를 떠올려 봤을 때 해석을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럼 다시 일부 포인트가 몇몇 포인트가 마스터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더라도 인정하더라도 나는 영어가 배우기에 꽤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걸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머릿속에 딱 네 가지만 기억해놔.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해석은 이 네 가지 안에서만 움직인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양보. 무조건 이 네 가지 안에서만 움직일 거니까 각각 맥락에 맞춰서 적용해보고 뭐인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시간, 원인, 조건, 양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1-3, 11-4는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의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11-3에서는 우리 봤던 표 기억나 얘들아? 앞으로 살짝만 쌤이 넘어가서 이거 있죠? 얘요. 이거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리고 시제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분사의 형태가 달랐죠? 그 부분 한번 살펴보러 갈 거예요. 자, 얘는 바로 분사의
형태에 주의하면 돼. 자, 근데 얘는 워낙 내신에서 어법으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쌤이 그래서 밑에 557번 문장부터 볼 문장들만 쌤이 선별을 해왔는데 각각의 밑에 대립항을 적어놨거든요. having이냐, having had냐, wearing이냐, worn이냐, using이냐, used냐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대립항에 맞춰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가볼게요. 자, 557번 문장 보니까 이 부분이 분사구문인 건 확실하네요. 보면 내가 점심을 거하게 먹어서 내가 저녁 먹을 생각이 없네? 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저녁 먹을 생각이 없네? 라고 하는 거 그 원인이 바로 점심을 거하게 먹었기 때문이죠. 아, 쌤 그러면요. 지금 여기 점심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라는 이 시점은 주절보다 먼저 벌어진 내용이 확실하네요. 그럴 경우에 완료 시제의 분사구문을 적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반면 대립항으로 나온 having이라고 하면 얘는 단순 시제가 될 거고요. 뒤에 나오는 having had가 완료 시제입니다. 주절보다 먼저 벌어진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답은 having had가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것도 가보자. 쌤, 그 다음 것도요. worn properly. 얘가 분사네요. 그럼 해석해보면 적절하게 입히기만 하면 safety belt는 많은 인명을 매해 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착용되어지면 매해 안전벨트는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네. 쌤, 그러면 이랬을 때 wearing이냐 worn이냐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wearing이라고 하는 건 능동형 분사구문이 되는 거고요. worn이라고 하는 건 수동형 분사구문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뒤에 properly라는 부사는 없어져 버리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worn이라는 수동이 맞겠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벌써 두 가지 어법 포인트 배웠어. 그냥 having이냐 having had냐 시제로 판단하자 그랬고요. wearing, ing냐, worn, pp냐 라고 하는 건 뒤에 능수동,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자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561번도 보자. 쌤, 분사구문 어딨나요? 콤마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중간에 껴있는 거 확인됩니다. 그럼 봐봐. 그 선생은 kept on teaching, 계속 가르쳤다. 근데 뭐 하지 못하고 벨소리를 듣지 못한 채로요. 아, 벨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수업했다. 계속 수업한 것보다 더 먼저 벌어진 일이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having pp라는 완료 시제를 써야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냥 hearing이라는 단순 시제가 사용되면 안 되는 거군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반복이야. 이제 563번 봐봐. using이냐, used냐 이것도 이제 뭘 보면 돼? 능동이냐, 수동이냐니까 목적어의 유무로 보자 그랬잖아. 아, 쌤 뒤에 보니까 without care 목적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수동으로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주의 깊게 쓰여지지 않으면 말은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쉽네요. 됐니? 자, 그리고 565, 566이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자, 얘는 오늘 별표입니다. 별표예요. 되게 이상할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얘 들어가기 전에 앞에 쌤이 적었던 거 한 번만 다시 돌아와 볼게. 자, 만약에 얘들아 문장에서 비동사라고 나온 게 빙으로 바뀌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쌤이 잡아줬잖아. 됐지? 자, 그 맥락 그대로 살려서 한번 볼게. 자, 쌤이 밑에다가 565 밑에 문장을 써왔죠. 이게 원래의 문장이고 얘를 축약한 분사구문의 형태가 위에 a kind person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이야. 그럼 우리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다 배웠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because라는 접속사 생략할 수 있었고요. 여기 나오는 주어랑 여기 나오는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is라는 비동사 하나 있는데 이거 being으로 바꾸자면서요. 그럼 얘 being으로 바꾸면 생략시킬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뒤에 지금 누구만 남는 거예요? kind person만 남는 거야. 됐지? 밑에 것도 봐봐라. because 접속사 제낄 거고
자, 두 개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럼 had been 나왔으니까 이거 바꿨으면 having been일 거예요. 왜? 뒤에는 did, 과거인데 had been은 대과거. 앞에 거보다 더 먼저 벌어졌으니까 완료형 분사구문으로 바뀌어야 돼서 having been이야. 이해됐니? 쌤, 근데 이때 having been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묶여서 생략해버린다며. 그래서 지금 뭐만 남아요? afraid of라는 형용사 구문만 남는 거예요. 쌤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싶으신 게 뭐예요? 잘 봐봐. 자, 명사만 남거나 혹은 형용사만 남고 콤마가 찍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야. 이 형태지? 쌤 이 형태일 때는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네요.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랬을 때가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보니까 a kind person, 그녀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5, 6, 6도 봐봐.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 하나, 형용사 하나만 들어가도요. 앞에 빙이 생략된 겁니다. 라고 해서 생략된 접속사까지 생각해서 완벽하게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565, 566까지 이렇게 끝낼게요. 자, 그 다음 거는 넘어가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의 형태 두 번째 건데, 자,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얘들아, 독립분사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쌤 이거 뭐라고요? 독립분사구문이라고요. 자, 독립분사구문은 아까 생각해. 주어와 주어가 같지 않아서 주어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쌤, 5, 6, 7번 문장 보니까 other things라는 것과 I, 지금 여기 나오는 주어와 여기 나오는 주어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other things라는 거를 생략시키면 안 돼요. 반면 이 앞에 있던 접속사는 지금 생략이 된 상태입니다. 접속사는 생략했으니까요. 이 being이라는 동사는 분사로 전환된 형태가 돼야 되죠. 됐니? 그럼 얘들아, 만약에 시험장 들어갔는데 말이야. Other things are equal. I prefer this one 이라는 형태로 쓰여 있잖아. 되게 자연스러워서 눈에 안 보일 거야. 근데 are는 절대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are를 쓰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하지만 접속사가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미 prefer이라는 동사가 있어서 더 이상 정동사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570번 문장도 똑같아. 시험장 들어갔는데 all things consider 이라던가 all things is consider 이라고 쓰인 거야. 쌤, 지금요 all things consider 뒤에 목적어는 없으니까 수동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앞에 지금 접속사도 없는 상태니까요. 준동사를 써야 돼요. 진짜 동사는 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이제 considered라는 형태를 쓰는 게 아니라 considered라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그녀는 그 자리에 가장 best qualified,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 571번도 똑같아. 지금 뒤에 이미 capt라는 본동사가 있어. 뒤에 접속사는 없고. 그럼 이미 동사 하나 있으니까 이 자리도 준동사가 쓰여야 돼. 다만 대열이라는 것과 we라는 게 같지 않기 때문에 얘를 생략시키지 않고 주어를 그대로 놔둔 것뿐. 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is가 아니라 뭐가? being이 들어가면서 독립분사 구문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해석해볼까? 그 서브웨이에 비어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서 가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572번 문장도 똑같아요. 보자. 자, we will head outside. 우리는 밖으로 향했고요. And 그리고 set up telescope to view star, planets, galaxy, and more.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허락된다면요. 이렇게 해석돼요. 쌤, 그럼 이때도요. 앞에 나오는 we라는 주어와 the weather이라는 주어, 이 두 가지가 같지 않기 때문에
생략시킬 수가 없는 거군요. 하지만 접속사는 생략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독립분사구문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들아 permitting이냐 permitted냐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어렵겠죠? 자, 이랬을 때 일단 쌤 이 자리는 아이고야 미안해. 다시 볼게. 자, 이 자리는 분사구문 자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ing를 썼다라고 했을 때는 능동형 분사구문이 될 거고요. pp를 썼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형 분사구문이 될 겁니다. 쌤,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permitting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할 수 있어. 자, 얘들아, 이때는 말이야. 목적어가 없더라도 permitting이 답이 돼요. 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 외워놔야 돼, 얘들아. 자, 여기서 사용된 permit는 자동사로 쓰인 permit로 허락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얘가 자동사입니다. 그럼 다들 알잖아, 얘들아. 자동사는 수동태로 쓰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permitting이 된다.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날씨가 허락이 된다면 쌤이 지금 앞에 will이라는 미래 시제 쓰였으니까요. 미래 시제가 쓰이면 조건으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서 날씨가 허락되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망원경을 설치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군요. 괜찮습니까? 자, 지금 11-3, 11-4 얘네 둘 다 어법으로 빈출되는 포인트니까요. 얘도 어법 포인트에 주의하자라고 적어둘게요.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다 왔어. 자, 얘들아 11-5는 외워주면 돼. 이따 시험 볼 거니까 외워놓자. 자, 분사구문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수거라고 기억해. 그냥 수거 암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 번씩 머릿속에 밖에 읽어봅시다. 자, 수거 암기예요. Generally, frankly, strictly, roughly speaking. 자, 얘네들 해석 어떻게 하냐? Generally speaking 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Roughly speaking, 대략 말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얘는 speaking of, talking of,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 judging from, judging by 얘네들도 문장 시작될 때 나올 텐데 얘네는 뭐뭐로 생각해보면 뭐뭐로 판단컨대 마지막 granting that 뭐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석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분사구문으로 혼동할 수 있는 전치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얘도 다 필요 없다. 수거라고 기억하면 된다. 자, 그럼 considering 하면 뭐뭐를 감안하면 including 뭐뭐를 포함해서 excluding 뭐뭐를 제외하고인데 excepting도 똑같이 쓰이니까 기억해 놓읍시다. 자,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는 똑같이 쓰이는 거 concerning, respecting 어쨌든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밑줄 쳐준 거 나오면 이런 수거였지 라고만 기억하면 게임 끝.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관용적 표현을 암기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따가 해석 쓰는 것만 테스트를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테마가 될 겁니다. 11-6 분사구문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쌤이 적어놨는데 얘 또한 어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포인트라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럼 얘는 쌤이 밑에 여백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러분들도 따라서 써주십시오. 자, 갑니다. 얘는 뭐라고 부르는 분사구문으로 보면 되냐면 얘들아 with 분사구문이라고 기억하면 돼. 제목이 with 분사구문이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해석은 뭐뭐하면서 똑같아요. 혹은 뭐뭐한 채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형태를 가져요? 문장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얘들아 with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끌고 오는 것까지는 같아. 자, 근데 이랬을 때 with 플러스 명사 뒤에 ing라는 현재 분사가 쓰일 수도 있고 pp라는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문법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ing가 나왔을 때는 능동으로 쓰이는 경우야. 즉,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는 경우에는 ing로
명사가 ing 하면서 이렇게 해석돼. 자, 그러면 과거 분사인 pp는 수동을 나타내는 놈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쓸 수 있을 거고요. 해석해보면 명사가 pp 되어지면서 라는 해석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맥락 맞춰서 문장 한번 바로 봐보자. 얘들아 581번 문장도 쌤이 와칭이냐 와치드냐를 잡았거든. 그럼 이것도 능동이냐 수동이냐니까 뒤에 me라는 목적어에 나오잖아. 아, 쌤 목적어 있으니까 정답은 와칭이 돼야 되겠군요. 그래서 한번 요 with 분사구문 해석해보면 나는 릴렉스하게 느낄 수 없었어. 너가 그런 식으로 나를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채로면 나는 완화되게 느낄 수가 없어. 편안하게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다음 것도 가볼래 얘들아? sitting, 앉아있어. 근데 뭐 하면서 with legs crossed for a long period. 오랜 시간 동안 다리를 꼰 채로 앉아있어. 그리고 그 앉아있는 건 얘가 주어구나. 쌤 문장이 여기가 동명사 주어고요. 괄호로 묶어진 범위가 with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장시간 다리를 꼰 채로 앉아있는 것은 can raise blood pressure,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구나. 그럼 이랬을 때도요, 쌤, 뒤에 보니까 for a long period 라는 거 빠지면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니까요. crossed가 되어야 맞겠네요. 되니? 자, 그리고 여기서 쌤이 팁을 하나 더 줄게. 지금 여기 들어간 명사가 신체 부위잖아, 얘들아. 그지? 나의 신체 부위는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보통 수동으로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팁으로 알아두세요. 신체 부위다라고 하면 수동으로 많이 취급한다는 거.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보자. History goes on. 역사는 계속됩니다. With old ideas giving way to new. 낡은 생각이 새로운 것에 giving way. 길을 내주면서요. 자, 선생님 여기서도요. giving way라는 목적어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giving이 쓰여야지 given이라는 수동을 쓸 수가 없을 거고요. 자, 다음 문장 584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are sitting, 앉아 있습니다. 뭐 한 채로요.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스마트폰에 지하철에서 묻은 채로요. 이렇게 되네. 쌤 뒤에 보니까 in their smartphone 전명구 빠지고요. in the subway 전명구 빠졌습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build라는 형태가 맞지 building이라는 능동형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해석 다시 살펴보면 그들의 머리를 스마트폰에 박은 채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테마 분사구문의 관용적 표현 with 분사구문까지 쌤이 잡아드렸습니다. 자, 수업 내용 완벽하게 복습하시고요. 쌤한테 모르는 것 질문 그리고 우리는 워크시트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